여러분은 팬데믹의 정의를 아시고 계신가요? 전염병 발병. 그렇죠. 제가 찾아본 바로는 대유행 전염병 또는 대역병이라 불리는 전염병이 전 세계에 유행해서 전 인류를 치명적인 위협을 하는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여러 팬데믹들이 있었는데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역사적으로 가장 컸던 거는 이제 흑사병. 맞습니다. 흑사병이 가장 네. 좋습니다. 자, 흑사병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있던 병인데 패스트균에 의해서 전염이 돼서 사람들을 죽게 하는 그런 병이었습니다. 지금까지 14세기부터 19세기까지 추정 사망자가 총 한 2억 명 정도라고 해요. 2억 명 정도. 14세기부터 19세기니까 엄청 길죠. 아시아에서 시작되었다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6년 동안 유럽 인구를 한 2천만에서 3천만 정도의 인구를 사망하게 했다는 그런 추론이 있습니다. 네. 흑사병이 중국도 그렇고 몽골에까지 전염이 돼서 몽골의 왕이었죠. 그 칸까지한테도 걸려서 그렇게 사망을 하게 한 병이에요. 네. WHO에서 유심히 바라보고 있는 이제 전염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 아직까지 끝난 게 아닌가요? 끝나긴 했는데 혹시라도 이게 나온다면은 팬데믹으로 일어날 수 있다. 그렇죠. 튜닝해가지고. 그렇죠. 네. 제 지식에 의하면요, 흑사병이 어떻게 전 세계에 퍼지게 되냐면요, 쥐가 제일 큰 맞아요. 거예요. 네. 쥐가 이제 아무래도 습성상 새끼를 굉장히 많이 낳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쥐 한 마리가 새끼를 10마리 낳는다고 치면 동시에 퍼지는 거예요. 이 11마리가 퍼뜨리고 나니까 이게 그래서 정말 퍼지는 속도가 정말 급격하게 네. 퍼졌다고. 네. 그때는 네. 위생 환경이 좋지 않잖아요. 안 좋았죠. 그래서 쥐한테 옮겨서 쥐에 있던 벼룩들이 피를 빨고 사람들을 물어서 그렇게 많이 퍼뜨렸다고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금은 아무래도 하수 시설이 발달이 돼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오물들이 다 하수로 들어가잖아요. 다 언더그라운드로 들어가는데 오물을 길가에다 그냥 버렸기 때문에 사람의 오물에 그대로 바이러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길가에 버리는 순간 그 오물에 노출되는 사람들은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비말로 확산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흑사병은 너무 오래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가장 최근에 있었던 것도 또 뭐가 있죠? 자, 최근에 있었던 게 뭐가 있냐면 세계 보건기구가 지정한 팬데믹들이 있습니다. 처음으로 팬데믹이라고 지정했던 바이러스는 홍콩 독감이라고 해서 인플루엔자 바이러스가 나요. 조류는 아니고 신종플루도 아닙니다. 홍콩 독감이라고 있었어요. 그게 가장 처음으로 나왔던 팬데믹입니다. 그래, 홍콩 할머니 나는데. 그렇죠. 홍콩 할매 귀신. 이게 왜 홍콩 독감이라고 하냐면은 홍콩에서 이게 발병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게 1968년에 발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해에 100만 명 정도의 사망자를 초래했어요. 와. 네. 그 해에만요? 네, 그 해 홍콩성 내부에만 50만 명 정도의 감염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홍콩 전체 인구의 15% 정도 됐다고 해요. 와. 네, 그게 첫 번째로 세계보건기구가 지정한 팬데믹이에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뭐냐면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 신종플루입니다. 멕시코에서 시작이 돼서 그때부터 이제 한국에서는 이제 손 씻기하고 소독 문화가 많이 이제 유행을 했다고 합니다. 신종플루가 그렇게 치사율이 높지 않아요. 전염성은 굉장히 높지만 치사율이 낮아서 사망자를 많이 내진 않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으로 나온 거는 저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그렇군요. 그러면 사스랑 메르스는 아예 팬데믹에 껴주지도 않는군요. 아닙니다. 네, 끼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죠. 그런데 사스, 메르스는 일단은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 계열이긴 한데 백신도 개발이 안 됐다고 들었어요. 안 됐어요. 네. 왜냐면 백신이 개발되기도 전에 끝났다고 합니다. 사태가. 독성이 너무 강해서. 네. 치사율이 엄청 높았어요. 네. 네. 메르스도 그렇고 그렇게 치사율이 높은 병들은 팬데믹으로 가기 전에 사망자들이 너무 많아서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아, 그냥 걸리면 죽어버리니까. 네. 그렇죠. 아. 에볼라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치사율이 50%예요. 사망 확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에볼라는 백신이 있죠. 에볼라도 백신이 없는 걸로 알고 네, 있어요. 없을 거예요. 지금 바이러스는 웬만하면 없습니다. 대박. 백신이. 네. 이게 백신을 개발하고 안 하고의 그 차이는 결국에는 돈이 되느냐, 그렇죠. 제약사가 돈이 맞습니다. 되느냐, 그게 문제거든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빨리 개발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 세계적인 보건 긴급 상황도 있지만 맞습니다. 결국에는 돈입니다.
운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는데 그러면 미국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잽싸게 개발했지 않습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주시겠습니까? 아, 제가요? 알겠습니다. 코비드19 사태 이후로 전 세계 주요 제약사들은 백신 개발에 나섰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이슈가 되었던 건 바로 mRNA 백신 기술이었습니다. 제약계에서는 꿈의 기술이라고 불렸던 새로운 백신 제조 방법이었지만 아직 임상실험 단계였고 단 한 번도 정식으로 백신 승인되지 않았던 기술인데 코비드19를 기점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맞은 백신이 되었고요. 미국이 이 백신 개발을 주도했는데 공교롭게도 mRNA 백신 기술 선두 기업 또한 미국 기업인 화이자와 모더나였습니다. 중국에서 바이러스가 터지고 미국이 세계를 구하는 백신을 개발한다. 어디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스토리 같지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죠. 아스트라제네카가 빠졌네요. 아스트라제네카는 mRNA가 아니고 DNA 백신이었어요. 오, 다르구나. 네,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가 좀 늦긴 했죠. 맞죠. 네. 그렇죠. 합병증 이런 게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예, 몇 번 접종 중지 이야기도 나왔었고요. 맞아요. 그거는 안 쳐준다고도. 아스트라제네카는 이제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서 그 팀과 같이 협업해서 개발했죠. 아스트라제네카와. 결국에는 이제 이 세계를 구했다고 하는 mRNA 기술. 이게 지금 가장 훌륭한 백신으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mRNA 백신으로 백신을 만든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어찌 보면 도박이었습니다. 빨리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안정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그것도 임상실험이 다 끝나지 않은 상태였는데 괜찮은 것 같아. 일단 진행시켜. 가자. 네, 일단 진행시켜. 그런데 어찌됐건 잘 성공했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 기업이 이르고 그리고 mRNA 기술의 특허는 거의 대부분 다 미국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의학 산업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백신 개발 기술. 그걸로 넘어갔을 때 미국이 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mRNA 백신과 DNA 백신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DNA는 네. 이제 인체 몸 안에 있는 디옥시리보뉴클레릭 엑스에서 고등학교 때 배웠죠. 다들 아시죠? DNA? 네. 자, 이게 DNA와 RNA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 우리가 유전자가 이렇게 꼬여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완성돼 있으면 DNA. 헬릭스 나죠. 네. 헬릭스에서 반을 떼어오면 이렇게 저희 유전자 코드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유전자 코드가 이제 그러면 드러나는 상태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약간 동아줄 두 개가 이렇게 꽈리를 트고 있는데 약간 한쪽을 떼내서 이렇게 피면 이제 그 유전자 코드가 이렇게 드러나 있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코드에 맞춰서 이제 단백질을 생산하면 그게 RNA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RNA가 mRNA는 이제 메신저 RNA나 해가지고 결국에는 이 RNA를 만들 수 있는 약간 템플릿이라고 보면 돼요. 이제 이 템플릿을 약간 설계도처럼 이 RNA를 만들 수 있게 템플릿을 하나 만드는 거죠, 저희 몸이. 그래서 이런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이런 식으로 만들어야 이제 바이러스를 대응할 수 있다. 이 mRNA가 바이러스의 구조에서 나온 거예요. 바이러스가 이런 식으로 감염합니다. 그러니까 겉에 단백질 막이 있고요. 스파이크 단백질이 있거든요. 네네. 몸에 쏙 들어가요. 날라날라 들어갔다가 우리 몸의 세포에 딱 걸립니다. 이 스파이크 단백질이 딱 걸리면 얘가 우리 몸의 세포로 들어가서 얘를 수주 삼아서 RNA를 집어넣어요. RNA를 집어넣으면 이 코드대로 우리 세포가 바이러스를 만들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면 빨리빨리 전염되는 게 그 RNA 세포를 받아서 우리가 스스로 만들기 때문에 몸에 빨리 이제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가장 이제 무서웠던 거예요. 폐 세포를 공격했기 때문에 이제 숨을 쉴 때는 폐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폐를 공격하는 그런 바이러스였기 때문에 우리가 호흡기 질환 바이러스다. 매우 위험한 바이러스를 이야기를 한 거고요. 그래서 RNA가 이 바이러스의 구조를 그대로 따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전령 RNA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쏙 가가지고 우리 세포한테 이야기를 준 거예요. 야, 메시지 들고 왔어. 요거 줄게. 요거대로 만들어. 그러면 이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그냥 제가 얘를 이제부터 공격하면 되네? 때려보는 거예요. 때리다 보면 이제 알잖아요. 다음에 진짜 바이러스 봤을 때도 스파이크 단백질 여기 생긴 애가 나쁜 놈이구나. 바로 때리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백신의 원리. RNA 백신의 원리. 그래서 전령 RNA. 전령 RNA. 예. 어찌 보면 DNA 백신보다 좀 더 고차원이죠. 왜냐하면 DNA 백신은 독소를 빼가지고 진짜 바이러스 더미를 집어넣는 거거든요. 그런데 RNA는 설계도 도면 우리 약간 원티드 딱 돼 있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현상 수배범. 네네. 이거 주면
너희 가서 공격해라. 그런데 문제는 이 백신이 상용화되지 않았던 이유가 있어요. 가끔씩 우리 T세포가 미쳐가지고 얘인가 걔인가 어정쩡한데 그럼 일단 죽여. 그러다 보니까 우리 진짜 몸에 필요한 세포까지 다 죽여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라고 하거든요. 자가 면역 과잉 반응이라고. 예, 그게 발생하는 빈도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mRNA 백신이 위험하다. 이거는 나중에 미래에도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서 2023년에 노벨 생리의학상을 받은 그분들이 이제 바이오엔테크라는 화이자와 협업한 그 회사의 CEO입니다. 단백질 구조를 살짝 바꿔보니까 사이토카인 폭풍이 발생하지 않아. 그렇게 해서 안정성을 지속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정식적으로 발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mRNA 백신이 엄청 불안하다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에 들어가려면 안전적으로 들어가야 되거든요. 안전적으로 되려면 우리가 뭔가 랩을 싸서 포장지를 싸서 본다. 그렇죠. 그거를 우리가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지질 나노 입자라고 하는데 요거를 RNA에 싸가지고 몸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이즈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이즈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사로 이렇게 딱 쏘면 얘네들이 이렇게 타고 가서 우리 몸에 딱 결착한 다음에 만들어내죠. 그걸 공격하는 그런 식으로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의 단점이 지금 있어요. 단점이 있는데 뭐냐면 이 지질 나노 입자도 엄청 불안정한 그런 이제 개체이기 때문에 영하의 온도에서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화이자 백신 때 영하 60도, 뭐 모더나는 영하 20도 유지가 된다. 이게 그것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개발돼야 될 부분은 되게 많습니다. 이 부분이 해결돼야지 우리가 좀 상용하기 좀 편한 거죠. 네, 그리고 좀 더 안정적인 다른 입자를 찾게 되면 아마 조금 더 많은 발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 백신 반대론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죠. 백신을 지금도 안 맞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거는 그거죠. 부작용. 백신은 안전하지 않다. 그리고 혹시 모르지 않습니까? 백신에 칩을 넣어가지고 삶을 조종한다거나. 네,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나는 절대 안 맞는다. 나는 종교를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의존하지 않아. 그 부작용에 대한 데이터도 이미 나왔지 않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현재 알려진 바로는 부작용 보고는 매우 낮게 보고되어 있고요. 얀센 백신의 혈전 반응은 100만 건당 4건 0.0004%, 그리고 화이자 백신의 심근염은 100만 건당 100건 0.01%, 사이토카인 반응에 따른 부작용으로 젊은 사람들한테만 일어났다고 합니다. 몸이 건장한 사람들의 면역 반응도 빠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사이토카인 폭풍이 오는 경우는 몸이 건강한 사람 아니면 이제 알러지 반응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지금까지 3년, 4년 정도 동안 데이터를 수집해 본 결과 부작용으로 인한 병폐는 많지 않다. 그런데 한 가지가 우리 의무원자들이 주장하는 거잖아요. 인구 감축. 이 백신이 그게 목적이 아닌가. 요걸 맞게 되면 이제 남자는 고자가 된다. 예, 여성분은 출산이 안 되는 그 생식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 그런데 놀랍게도 코로나 사태 이후로 전 세계 출산율이 급감했다고 합니다. 네. 이제 인식이 많이 바뀌기도 했죠. 이 미래가 불안정하니까 우리 출산하지 말자. 그렇죠. 아니면 코로나19 이후로 우리 지금도 많이 힘들었어요. 금리가 갑자기 올라가가지고 그거 지금 모기지 내고 이렇게 바빠 죽겠는데 무슨 결혼이고 무슨 출산이야.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인구 흑감을 목표로 하는 백신이라면 성공했다. 네, 음모론입니다. 진짜 아닙니다. 네. 이거 데이터로 증명할 수가 없어요. 지금 뭐 유럽에서는 또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고 이러니까 그렇죠. 바로 옆에 전쟁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정을 꾸립니까? 불안.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실제로 출산율은 급감했는데 이게 백신 때문인지 아니면 사회적인 그냥 문제 때문인지 이거는 잘 모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mRNA 기술이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백신만 만들었잖아요. 앞으로는 치료제도 만들 수 있습니다. 치료제로 가장 각광받는 게 뭐냐면 일단은 에이즈. 에이즈는 치료제가 없어요. 없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암. 암의 발병 원인이 뭔지 아시는 혹시? 스트레스. 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 맞죠? 정답. 네. 정답. 그게 결국에는 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DNA가 돼. 예, 뭐 스트레스도 있겠지만은 네. 제일 빠른 거는 솔직히 말해서 그 레디오 액티브 아, 네, 그렇죠. 이제 네. 반응 게 저희 몸이 노출이 되면 네. 바로 암이 오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이제 그 레디오 액티브 중에 자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폐. 있죠. 자외선을 많이 받으면 스킨 캔서가 오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폐를
많이 보지 말고 선크림 자주 바르고. 네. 이게 암이 약간 방사능의 노출로 인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어찌 보면 우리 몸의 세포가 돌연변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네. 원래는 우리 몸의 세포는 5년 주기로 죽어요. 싹 교체가 됩니다. 5년 뒤에 우리 순덕님은 5년 전의 순덕님과는 전혀 새로운 브랜드 뉴 순덕인데 노화인가요? 근데 가끔 세포가 나 죽기 싫어. 난 끝까지 살래. 그렇게 해서 살아남아서 자가 증식하기 시작한 게 암이거든요. 그런데 이 암을 치료하는 치료제를 만들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사람마다 세포가 다 다르듯이 그렇죠. 이 암도 다 달라요.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치료할 수가 없었던 거거든요. 수술로 뭐 이렇게 하거나 이렇게 했는데 mRNA의 가장 큰 장점이 뭐냐면 속도입니다. 속도. 이 데이터를 수집해서 씹어 넣으면 최대한 빠른 시간 내로 그게 만들어지는 게 mRNA 기술의 장점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mRNA가 이게 플랫폼화돼서 각 병원에 배치돼서 쓸 수만 있으면 요거를 채취해가지고 쫙 뽑아가지고 요게 항체 공격을 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네 집어넣고 만들어서 바로 먹이면 돼요. 그렇죠. 네, 그렇게 될 수 있는 날이 조만간 온다고 합니다. 오. 그다음에 우리는 앞으로 이제 암을 걸려가지고 죽는 일은 없어질 수도 있어요. 돈만 있으면. 그러면 우리 노님이 원하는 100세 이상. 아싸. 암 때문에 죽을 일도 없고. 암 사망률이 1위거든요. 개꿀. 엄청 높죠. 가장 높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올 때까지만 일단 살아계시고 돈 열심히 오시면 네. 파이팅, 운동도 파이팅.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파이팅. 네. 네, 저희가 이제 모의 훈련 다 된 거 맞죠? 네, 다 됐습니다. 네, 이 정도면 저희는 충분히 다음 팬데믹이 오더라도 네.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네, 잘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응?